김동선입니다. 이게 박수미 20년입니다. 네? 박수미 20년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진짜 아침에 나오니까 춥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또 아침에 또 나오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나 봐요. 네, 우리는 계속 하고요. 책을 이걸 지금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 책이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봤는데 이 지은이가 좀 독특해요. 우리라는 말은 동양에서만 많이 썼고 특히 우리나라만 많이 쓰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애기, 우리 시어머니. 이거 우리의 시어머니야. 내 시어머니가 아니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서양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걸 썼다는 것은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걔네는 나의 집, 나의 아내, 나의 친구, 나의 친구. 항상 my friend, my 이게 family 이렇게 하지 우리가 좀 우리 친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쓴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점점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도 되고 사람들이 추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지금은 예전이랑 달라서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연연해 있지 않고 뭐든지 같이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분업으로 해서 A, B, C, D, E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 일이 하나 되면은 A만 하는 사람, B만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형성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 기계들이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할 일이 나는 여기에서 내가 하나만 나만 있으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또 진보되면서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한꺼번에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신학으로도 그런 공동체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요. 신학으로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책 하나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종교에 내가 구심점 하나 있기 때문에 모여서 가는 거죠. 다.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2장을 보면은 앞에 제목이 뭐냐면 느린 성장 속도의 의미, 인간 내의 성장당, 뇌는 사회적 기관이다, 유대와 자유 사이, 인간이 히말라야 산에 오르는 이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진짜 우리가 어떤 동물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잠재해 있는지 어떻게 예감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실로 만물의 영장인가? 아니면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한가? 인간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이걸 쭉 보면서 제가 사실 그저께 마션 영화에 갔어요. 보신 분? 못 보셨어요? 그 마션이 화성인이라는 뜻이래요. 그 영화 제목이 화성인인데 그 나사에서 화성으로 6명의 대원이 가요. 6명의 대원이 갔는데 갑자기 폭풍이 막 휘몰아쳐가지고 하리케인 같은 게 와가지고 다 거기서 탐사선을 다 타고 지구로 다시 오는데 한 사람을 놓쳐요. 그 사람이 안테나에 맞고 쓰러졌는데 그 이제 아무리 불러도 그 생체 에너지 시계가 있더라고요. 걔네는 그게 있는데 이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6대원 중에서. 그러니까 대장이 찾으러 가려고 하다가도 이 생체 에너지가 이게 신호가 안 오기 때문에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판단을 하고 5명이 이제 화성을 떠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살아있어요. 왜냐면 그 안테나 맞은 게 생체 에너지를 얘를 깨버린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어도 이 시계가 꺼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죽은 거를 알고 가버렸죠. 근데 화성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자기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4년에 한 번씩 온다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알고 있기 때문에 4년이면은 1200일이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혼자 살아남으면 잘하면 구조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와, 사람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말로 화성이 아니라 지구에서도 어딘가가 나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고 소통이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구하고 연결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양식은 6명이 먹을 걸 계산했기 때문에 300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양식 300일 정도 1년 정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물도 조달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화성이
그래서 그걸 이제 나오는데 냉장고를 뒤지다 보니까 땡스기브인데 추수감사절 때 먹으라고 해놓은 감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자를 생각을 해가지고 키워요. 거기서 화성에서. 그러면 흙을 우주선 안으로 그 기지 안으로 들여다가 자기 인분을 다 이렇게 패킹이 되더라고. 인분이 다 패킹이 된 걸 또 다 꺼집어내가지고 그걸 이제 섞어서 인분 주고 물도 만든 수증기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비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뭐 화학적인 걸 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수증기를 만들려고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되니까 그걸 해서 요만한 그 불이 살살살살 나게 하니까 이제 수증기가 툭툭툭 맺히니까 그걸로 감자가 막 60일에 크기 시작하는 거야. 싹이 나고. 그래서 그 감자를 또 수확을 해서 혼자 먹고 사는데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야, 저렇게 살려고 하니까 사는구나. 만약에 누군가가 저라면 혼자 딱 남았어. 먹을 거는 딱 100일 정도 있어. 그러면 300일까지 있더라도 뭐라고 살지 어떻게 살지 누가 나 구조할 수 있을까?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식량 떨어질 때까지 멍청하게 먹고 살다가 죽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사람은 막 머리를 돌려요. 그러니까 감자 그렇게 심을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살기 위한 그죠? 살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 왔던 그 지구로 말하면 그 안테나 같은 거죠. 지구랑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안테나를 또 찾으러 혼자 가요. 가서 찾아가지고 그걸로 지구랑 수신하기 위해서 1년이 걸렸어요. 그게 지구랑 수신을 하기 위해서 그 안테나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게 1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수신을 하더라도 여기 지구하고 화성이 20분에서 30분 데이터가 오는데 지금 이거 인터넷 뜨기 힘들잖아요. 걔네는 내가 대답해서 안녕하세요 우리 카톡을 안녕하세요 치고 나면 30분이나 돼야 대답이 오는 거야. 잘 있어요 이렇게 30분 걸린대요 그 통신이. 그거를 처음 딱 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또 다시 살고 싶은 욕구를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공동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욕구가 강해지잖아요.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고 여기서 죽으나 사나 아무도 관심도 안 써줘. 그럼 누가 내 존재를 모르는데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다시 막 도전을 하고 막 다음 그 장소 우주선이 도착할 장소까지 꽤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가 50일을 가야 된대요. 50일을 가야 그 쬐끄만 차로 가니까 우주선하고 어디 기지 왔다 갔다 하는 차가 50시간 움직이면 30시간을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얘가 50일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가겠어요? 50일을. 근데 그게 이제 교신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도 연구를 하는 거야. 그 나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얘를 전지를 오래 가지고 50일 동안 가서 거기 기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혼자는 힘들다. 세상을 할 때는 응? 사람인자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가 있어야 살지 않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영화 그 내용이 진짜 살면서 그 한 번쯤은 또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한테 문자를 해요. 대장, 내가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우리 엄마를 네가 좀 찾아가라. 나는 화성에서 죽었다고 얘기 좀 해줘라. 물론 네가 힘들겠지만 그 얘기를 하니 엄마 앞에서 자식 죽었다는 말 하기가 참 힘들겠지만 네가 해줘라. 그래도 위대하게 죽었다고. 화성 탐사하다 죽었다고 얘기 좀 해줘라. 그러고 이제 그런 메시지도 남겨요. 그러니까 혼자서 얼마나 별쇼를 다 했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항상 희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했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시간을 보내니까 결국에는 이제 화성 탈출을 해서 6명 대원과 합류를 해서 지구에 귀환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이란 위대하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과연 혼자 남아서 그렇게 재배하고 살아가려고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화성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에도 우리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삶이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저 고지를 가서 탈출해야지 좋은 일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가야지 하면서도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마음이 12번 더 바뀌는 게 그게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참 타이밍에 잘 맞춰서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카페도 남겼어요. 수요일 마지막은 영화 5,000원입니다. 보세요. 평소에는 만 원이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인간 뇌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여느 동물과는 달리 인간의 뇌는 늘 새로운 것을 고안하고 발견하고 발명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생성하는 게 인간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한두 번 되면 아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데 그게 안 되면 아 안 되나 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으면 또 자신을 갖고 또 시작하는데 그 성취감이 없으면 자꾸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성취감을 맛봐야 된다. 작지만 맛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인정을 받아봐야 내가 또 한 번 이게 뛰쳐나가는 돌파구가 되고 발판이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드는데, 그러니까 신학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게 7년 오면서 진짜 그때 3평짜리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쏙닥쏙닥 책상 하나 놓고 살았던 내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렇게 크게 됐잖아요. 그걸 계속 훑고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이 참 중요하다는 거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데 전두엽 때문에 사람의 특별함이 있대요. 전두엽은 다른 동물과 가장 뚜렷이 구분해줄 수 있는 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다치면 동물과 똑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혼자서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살아남지도 못한다는 게 여기에 54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에서 혼자 아무리 살아남으려 해도 지구에서 같이 연구해서 요렇게 해서 가면 돼 하고 방향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못 나왔을 텐데 절대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거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55쪽 보면 인간의 뇌가 경험과 의존에 발달한 기관이라는 인식은 경험적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문화적 성장 환경이 뇌의 뉴런 건축물을 규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여기 56쪽 보면요. 아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자기의 몸의 기능과 동작을 조절하는 일이 제일 크잖아요. 이제 좀 커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애착 대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 요게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착 관계와 애착 대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 이것이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57쪽에 보면요. 거기 우리는 생존이나 종족 번식과 무관한 것조차 중요하게 여기는 유일한 생물체이다. 또 기상천외한 일을 생각해내고 달여행 같은 엉뚱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래서 왜 저번에는 토성을 팔고 사과하는 그런 티켓팅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이 가능한 일이 또 이렇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체에서는 누구 하나를 이게 잘 되게 해주면 같이 열광해주는 그 멤버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가는 사람이 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미쳤어 그렇죠. 미쳤죠. 그 추운 데 가서 그 산 꼭대기도 뭐라고 거기 가서 깃발 하나 꼭대기에서 목숨까지 걸고 갔다 왔다 하느냐고 미쳤다고 하지만 그 산에 오는 이유는 누군가가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응원을 받기 때문에 나 혼자 아니구나. 여기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구나. 요즘에 지금 코리안 시리즈 하잖아요. 두산과 삼성. 자기네끼리 즐겨도 되지만 누군가 응원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나 이겨야 돼. 그죠? 내가 이겨서 팬들한테 좋은 걸 보여줘야 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항상 우리라는 거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힘을 합해서 앞에 나가면 김성모 대표님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같이 우리를 신학으로 또 키우는 거예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 61쪽 보면 인간은 개인화된 공동체 안에서 개별 구성원 또는 공동체 전체의 잠재력이 발휘되게끔 하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각 구성원들이 하는 일과 능력이 다 다르지만 같이 공동체가 발전시킨 생각과 아이디어를 후세에다 전달도 시키고, 지금 저희가 뭐 연령대가 40, 50, 60 이렇게 되지만 또 20대, 30, 10대, 20대에도 이렇게 전달시켜서 후세에 계속 남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발제를 해가지고 시작해야 되죠. 처음 보셨으니까 토론을 해야 되니까 발제를 빨리 해서 제가 다 끝났어요 이제. 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제한 게 공동체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발제를 해서 각 팀을 이렇게 한 테이블씩 하셔서 공동체의 단점과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나중에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팀으로 만들면 감사합니다. 예비였으면